생명의 시작이자 생명이 넘쳐나는 곳 바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당신이 알던 바다가 아닙니다. 1년에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18만 톤. 어민들이 다 버린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바다가 깨끗해야 다시마도 나고 굴도 나고 바지락도 나고 그러지요. 물고기는 사라지고 쓰레기만 남은 바다. 생명의 바다에서 위기의 바다로. 이제 우리는 바닷속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밤새 불을 환하게 밝힌 부산 공동어시장. 우리나라 고등어의 90% 정도가 유통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고등어 어획량은 1996년 41만 톤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 작년에 10만 톤까지 급감했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수입 고등어가 40%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명태로 유명한 강원도 고성입니다. 이곳은 1980년 전후로 명태 황금어장이었습니다. 나갔다 하면 만선이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개도 명태를 발로 차고 다녔다는 시절이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게 명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명태의 고향이라는 이곳에도 러시아산뿐입니다. 1980년에 2만 8천 톤이나 잡히던 것이 2008년부터는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근의 어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고기는 명태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주요 어종이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총 어획량은 더 심각합니다. 어선이나 어구가 발전했음에도 44년 만에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동해어장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그 중국 어선하고도 또 치열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어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큰 배들이 대량으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성체들이 또 부족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산란장이자 생육장인 연근의 어장에서 물고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나 남획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의 한 항구로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에 싣고 온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쓰고 버려진 그물이나 통발 같은 폐어구들입니다. 통발이나 그물마다 죽은 물고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왜 버려진 어구에 물고기들이 걸려 죽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바닷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바닷속을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자마자 어렵지 않게 폐 어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론이 결국은 물속에서 100년 내지는 300년 동안 썩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유령업을 한다는 거죠. 물고기가 들어와서 이놈이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죽으면 이놈이 다시 미끼 역할을 해서 다른 물고기들을 계속 불러낸다는 거죠. 이 유령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년에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현장에서 바로 허비되는 자원 자체가 저희들 추정하기는 한 10만 톤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년에 연근에서 지금 생산되는 생산량이 100만 톤 내외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가운데 뭐 10%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어업 현장에서 바로 저 바다에서 물속에서 바로 버려진다는 거죠. 버려진 통발 안에서 살아있는 녀석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다면 사람이 버린 덫에 걸려 꼼짝없이 죽어갔을 생명. 유령처럼 떠다니는 폐 어구들이 늘어나는 만큼 바닷속 생명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바다 상황은 어떨지 이번엔 남해로 갑니다. 어군 탐지기로 찾는 건 물고기가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얘는 노잖아요, 이거. 얘는 밑에가 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뻘밭에 많이 파묻혀 있으면은 안 걸릴 수가 있지. 폐 어구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곳에 갈고리를 내렸습니다. 갈고리가 바닥을 긁으며 쓰레기를 건져 올립니다. 이런 게 썩어 있습니다. 육중한 폐 어구 더미가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많은 폐 어구가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니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뻘에 뒤덮여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그물과 밧줄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런 바다 쓰레기는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또한 인명사고,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민들이 어구를 제대로 수거를 안 하고 바다에 버려서 바다 무덤으로 변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어 유실되거나 끊어져 나가는 어구들도 많습니다. 맑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바다. 하지만 지금 그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한 해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밭을 갈고 논을 갈잖아요. 이 어장도 자연적으로 순화가 될 수 있는데 어구들이 바닥에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 숨을 쉴 수 없으니 거기서 다시 치유력을 못 받아내고 바다 자체를 황폐화시킨다는 게 이 폐어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 사용되는 어구는 13만 톤. 그중 분실되거나 버려지는 양이 4만 4천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도 끝이 없는 작업. 열흘간 이곳에서 수거한 폐어구만 150톤이 넘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승봉도. 하지만 섬 한쪽에서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에 돌을 놓고 굴 종자를 붙여 키우는 양식장인데요. 굴이 자라지 못하고 빈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던 갯벌이 그 힘을 잃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속 사정은 어떨까요? 해삼, 전복, 소라 이런 해조류가 무진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급감해서 지금은 현재 그런 게 서식을 못해요.
해조류도 작은 물고기도 없는 벌거숭이 바다. 거기다 분홍색으로 보이는 바위가 눈길을 끄는데요. 해조류가 사라져 주민들이 인공적으로 심기까지 했는데 남은 건 다시마 한 줄기뿐입니다. 지금 영상상에서 보이는 붉은색 부분이 이제 무절 산호조류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갯녹음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정도 갯녹음이 초기에서 아마 심한 진행 단계까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갯녹음은 과도한 연안 개발이나 오염, 수온 상승 등으로 생기는데요. 갯녹음이 심해지면 바다 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사막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강원도에 있는 한 수산연구소. 이곳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명태가 어떻게 이곳에서 헤엄치고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명태가 어획될 경우 현장에 가서 직접 받아오는 과정을 2014년부터 매일 거쳤습니다. 어렵게 구한 우리 명태 암수를 수조에서 자연 산란을 시켜 수정란을 확보했고요. 어느 정도까지 키워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15,000마리, 2017년도에 30만 마리를 우리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15년도에 방류한 개체 중에서 지금 총 4마리가 지금 동해안 연안에서 어획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정말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라진 명태가 다시 우리 바다에서 넘쳐나는 그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물고기를 키우고 방류해도 바닷속이 폐어구나 쓰레기로 뒤엉켜 있다면 물고기가 살 수 없겠죠. 이곳 구룡포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이런 게 갑자기. 예.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 중인 어민들. 그들에게 그물은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특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재생금을 씁니다.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재생금을 쓰신 것 같아요? 한 4, 5년 됐습니다. 지금 재생금을 쓴 지가. 대게나 홍게는 다리가 상하지 않게 그물에서 떼어내야 하는데요. 생분해성 그물은 일반 그물보다 부드럽고 잘 엉키지 않아 게를 쉽게 뗄 수 있다고 합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라는 생분해성 고분자 수지가 원료인데요. 생분해라는 것은 삭는 게 아니고 물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CO2와 H2O로 완전 분해가 되는 이런 거를 생분해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어구로서의 기능도 갖지 않고 2년 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구를 생분해 어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낙지를 잡는 통발 그물인데요. 이건 나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 반 정도 된 그물인데 완전히 쌩쌩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거는 지금 생분해로 만든 그물입니다. 같이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물이 지금 거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게나 홍게잡이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더욱 다양한 어종에 이용되도록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폐 어구들이 100년, 200년 유령처럼 바다를 떠돌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를 죽이지 않도록 말이죠. 청소선이 바다를 누비며 바닷속 폐 어구를 수거하는 동안 물 밖에서도 바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역 어부들과 환경단체 사람들이 한 무인도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인근에 양식장이 많아 폐스티로폼 부표가 특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흘러 무인도까지 갑니다. 섬의 해안선을 따라 쓰레기가 띠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치워나간다면 언젠가는 깨끗한 예전의 바다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바다의 시름과 눈물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역시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위기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